박창식 전 의원, 아마 준비는 안 되셨을 텐데 저희가 간단한 축사 요청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는 원래 드라마 PD였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이 제가 만든 드라마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모래 시계, 이상, 영의 눈동자, 메이플 바이러스 한 50여 편을 드라마를 제작하다 19대 때 여의도로 불려왔습니다. 이런 친구가 오면 여의도 문화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저를 불렀답니다. 근데 제가 여의도 가보니 역시 배지에 흥분돼서 2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저한테 공천을 줄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불러서 공천을 줄 때 나라 일을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내가 드라마 할 때 제작 지원을 받으려고 동네 다녀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런 분을 알면 제작 지원을 많이 받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뭐 국회의원까지 하자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시골에 계시는 엄마 아버지가 우리 아들 국회의원 돼서 마실 다니면서 얼마나 자랑할까, 이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서 그 뒤에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같이 온 분이 조윤선 대변인이었는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아직 발표 날이 열흘 남았기 때문에 어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걸 잘못하다가 또 그거 날아갈 것 같아서 한 열흘 동안 아주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 공천 혁명 세미나,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회장님을 통해서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왜냐, 지금 이 책자에도 보면 우린 하나다 4쪽에 보면 그런 글이 쓰였어요. 시 같기도 한데, 서울에 사는 용이 하늘로 오르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서울에 사는 용이 하늘로 향하는 꿈을 꾼다. 용이면 서울에 사는 용산 아닌가? 그럼 용산에서 좀 전에 회장님이 개사를 하셨지만 용트림을 언제 할 것인가? 아직 우리는 용트림하는 거를 듣고 싶어합니다. 근데 그 용트림을 누가 도와줘야 되냐? 여의도에서 도와주고 국민이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 TV 토론하는 미디어 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기현 당대표 선대 총괄 본부장을 하면서 여기 계신 회장님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는 느꼈던 게, 여의도에 제가 들어갔을 때 이 여야가 싸움 박질만 하고 욕지거리 안 했지만 그 이상의 수준으로 나라의 경제도 망치는 게 여의도의 정치고, 그러면 이런 걸 제가 느꼈을 때 공천 혁명은 누가 하느냐? 그 여의도 여야의 의원들을 나무라기 이전에 저는 국민의 수준이 여기까지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얘기하면 좀 웃기는 놈이라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쓰레기 집단을 갖다가 다시 쓰레기통에 다시 집어넣는 분리수거를 제대로 못하는 우리 국민 아닙니까? 그럼 내년 공천은 여야를 막론하고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서 재활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쓰레기통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수교를 할 것인가. 이게 되지 않으면 여의도에 우리 국민의힘 같은, 제가 현 국민의힘 당원입니다만, 국민의힘의 꿈은 내년에 공천을 제대로 못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면 희망 없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의 용산에서 용트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우리 당원끼리 투표를 하면서 김기현 당대표를 50% 이상 만드는데 우리 당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당협위원장이 힘을 씁니다. 그 다음에 힘을 쓰는 분이 시도 3, 4, 재선 의원들, 그리고 여의도의 현 배지들입니다. 그리고 배지가 노기슨 전 의원들, 이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전 의원들, 그 다음에 당협위원장은 머리와 가슴을 제가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여의도에 있는 현역 의원들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제가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저도 아마 여의도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 똑같은 이런 전체를 한다면 내년에 우리는 그런 160석, 70석 얻을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시국에, 이런 마당에 지금 야당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셔요. 이런 마당에 최고인 잘 뽑아놨더니 엉뚱한 소리 나고 앉아있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최고인 뽑으면 안 되죠. 당대표를 뽑았으면 당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당대표가 잘못 말을 해도 그거를 이렇게 덮어주고 하는 게 최고위원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 국민들, 우리 우파이들 모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똘똘 뭉쳐라. 이게 1년 안 남았다. 저도 내년에 공천을 혁명을 통해서 받을지 안 받을지 내년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 자리에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뭐 남은 시간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의도에 들어가기 전에는 의원들이 이 머리를 120, 130 IQ를 굴려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 입성을 합니다. 딱 들어간 난 이후에는 IQ 80에로 다 떨어져서 기본적으로 그 전에 130에 가졌던 IQ가 다 없어져 있습니다. 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뭐를 해야 되냐? 이런 공천혁명 세미나를 통해서 정치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IQ는 필요 없습니다. 서울대, 하버드대, 서울 독대 여러 명이 모여갖고 하버드대 한 사람 못 이기는 이런 데가 저 대한민국입니다. 그랬더니 서울대 독대 출신이 서울대 독대 떨어져야 하버드 가면 거 알고 있냐고 뭐 우스갯소리를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IQ보다는 EQ가 필요하다 이제는. EQ를 가지고 문화를 만들고 감동을 시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용산에서 하지 말고 당에서 하지 말고 국민이 당원이 듣고 싶은 말을 뭘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워딩이라도 하면 어떨까? 내가 이기려고 상대방 공격하기보다는 그러기 이전에 우리 당의 이익이 되고 우리 국민이 전체가 이익이 되는 게 뭘까? 이거를 고민을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공천혁명에 국민들이 이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좋은 안건들이 제가 이 책자를 가지고 내 당에다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김기현 대표께서 이 자리를 알고 계시는데 오늘 일정이 선약들이 잡혀 있어서 못 오셨는데 이 책자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게 꼭 여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회 세미나실을 통해서 이걸 더 2차는 국회 세미나실에서 강력하게 공천혁명 세미나 2를 거기서 하면 또 다른 의원들이 와서 듣고 보고 해야지 아마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또 와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이 바뀌고 또 적극적으로 해야 이런 공천 문화가 바뀔 수 있다. 예, 모두 동의하십니까?